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재명 표 단식입니다. 단식 5일째 접어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식품 용기에서 뭔가를 떠먹고 이 보온병에 든 액체를 수시로 마시는가 하면 밤에 국회 내 당 대표실에서 자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체력 보강을 위한 물과 소금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출퇴근 단식, 웰빙 단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책값 1억 6천만 원입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직전 대장동 사건의 윤석열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보도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이 돈이 가짜뉴스 대가로 보고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신 전 위원장은 자신이 쓴 책 3권의 값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민단이 아니고 조총련입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일본에서 친북단체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하자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을 냈습니다. 입국대 주일 한국대사관의 의전 지원까지 받은 윤 의원은 정작 같은 날 열린 우리 정부가 후원하고 한국계 동포단체 민단이 주최한 추념식에는 불참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공교육 멈춤입니다. 지난 7월 숨진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49제인 오늘 오후부터 전국 각지에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교사단체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오늘 하루 집단 연가나 병가 사용을 예고한 상태여서 평일 교육 현장 공백이 우려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노량진의 반전입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이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발생한 카드 매출이 방류 이전보다 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리라던 예상과는 다른 결과여서 오염수 영향이 본격화하기 전에 구매 수요가 몰린 건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괴담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증거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호날두 위의 손흥민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지난 2일 번리와의 경기에서 3골을 터뜨리는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리그 통산 4번째 해트트릭으로 리그 106호 골을 달성하며 호날두와 드록바를 제치고 역대 득점 30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실제 단식인지 단식 쇼인지도 의문이지만 밤낮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즐기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에서 반정의 DNA만 엿보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더 큰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해 결단한 것입니다. 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한 응원과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명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에 불복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입니다.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집단 항명 세력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정말 말 그대로 정치권의 블랙홀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5일째 단식 투쟁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당초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통보한 날이었죠. 이 대표 오늘 출석엔 결국 불응한 꼴이 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오늘 또 역시 흰 와이셔츠에 노타이 차림으로 단식 투쟁 천막에서 하루를 시작을 했는데요. 다소 수척해진 듯 하지만 크게 건강상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장기간 단식의 최소한의 조치인 물과 소금을 섭취하는 모습도 종종 목격이 됐습니다. 자, 이 대표 이 단식 중에도 당무 일정은 정상적으로 소화하겠다 이렇게 말했었고요. 실제로 여러 정치 행사나 일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검찰은 처음에는 지난달 30일에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가 조금 미뤄가지고 오늘 10시에 두 번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었는데요. 이 대표는 결국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도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서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는데도 2번 연속 불출석을 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일반적인 피의자처럼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날짜를 두고 검찰하고 신경전을 하다가 이 대표 측 당초 이제 오늘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었죠. 하지만 검찰이 이제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 대표 측은 나는 나가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거부한 거다 이러면서 조사가 불발된 책임을 검찰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이미 상당한 조사량의 근거를 해서 질문지 200여 쪽을 만들어 놨다. 오시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검찰은 나중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할 때 소환에 2번 불응했다. 이런 내용을 적시할 방침이었는데 이 대표 측이 나중에 판사 앞에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검찰이 받을 수 없는 2시간만 쪼개기 조사 이 카드로 여론전을 펼쳤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대표는 공개적으로는 출석을 피하지 않는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11일 주에 조율해서 나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이 4일 출석 풀조사 받으라고 지금 고집하고 있는데 좀 응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그 문제는 제가 미리 이미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검찰이 4일 말고는 아무 날짜도 안 바뀌었다고 하면 왜요? 과정이 아주 심하신데 제가 언제나 조사를 피하지 않는다, 협조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날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관련해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오늘 저희 TV조선과 통화를 했거든요. 검찰 측과 추후 조사 일정에 대해서 아직 조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출석 날짜를 두고서 이 대표와 검찰 간의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사법방해 의혹으로 오늘 참고인 소환 조사를 통보받았던 이 대표 측근 이 박찬대 최고위원 그리고 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 역시도 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물론이고요. 박찬대, 천준호 의원 모두 이제 검찰 조사에 불응을 한다면 검찰로서는 이 세 사람을 조사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 이게 또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이 대표를 뭐 강제 구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소리도 나오고는 있지만은 사실 현실성은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당연히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앞서 그 박찬대, 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석 의무가 없는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검찰이 이 대표 소환 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뭐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는 있지만 역시 그 야당 대표를 조사 한 번 없이 영장 청구하는 것은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대북 송금 관련 이 대표 첫 조사는요. 당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제시를 했던 그 11일에서 15일 사이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재차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고 보고 추후 구속영장 청구 시 이 관련 내용을 적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일 이후가 유력하다 뭐 이렇게 관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만약에 이 대표가 그때까지도 단식을 계속한다면요. 건강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검찰로서는 그 점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루라 기자 얘기했지만은 검찰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 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오늘까지는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꼭 한 번은 불러서 형식적으로라도 조사는 해야 한다 이런 기류입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의사 또 구급차를 대기시켜 놓고라도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강압 수사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 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때 민주당이 결집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 기자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정황들 뭐 이런 거 처음에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할 때부터 결국 이 대표가 내심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서 단식을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사실 분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뿐만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대표 단식 다른 데 또 작용하는 변수도 있습니다. 바로 관련한 재판입니다. 맞습니다. 당장 이 대표의 대장동 위례 의혹 관련한 첫 재판이 오늘 15일로 잡혔거든요. 이 대표가 그때까지 단식을 한다면 이 법정에 정상적으로 설 수 있을지 이게 좀 불투명하다는 관측입니다. 실제 재판부는 지난 공판 준비 기일에 기사를 보니까 이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하던데 15일 재판 출석이 가능한지 이 대표 측 변호인한테 물었고요.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15일이면 이 대표 건강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재판 출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을 할 방침이지만 만약에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수년하는 걸로 하자라고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방탄용 단식이 아니다, 수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요, 이 법원 재판에서까지 방탄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대표 단식 중에도 대여 투쟁에는 연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에도 이 단식 투쟁 천막에서 민주당 최고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본 오염수 문제 등 현안들을 이제 조목조목 언급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했고요. 또 지도부들과 함께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화이팅이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정부는 오염수를 창씨 개명해서 처리수라고 부르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국제연대를 통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중단을 이끌어내고 국민의 안전 그리고 바다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대표 지난 주말에는 서울 도심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요, 단상에서 연설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아주 직설적으로 규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고요. 또 단상에 올라서 역사적인 퇴행을 막고 또 민주주의를 파괴를 막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하라.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당당하게 대통령이 나서서 이건 아니다, 방류 중단하라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치 않았습니까? 일본의 표기를 중단하라고 외칠 수 있는 대통령을 원치 않았습니까? 자, 이 대표는 일본 오염수 방류는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 협약에 위배된다면서 협약 당사국 88개국에 방류 반대 친서를 보내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대표 단식 5일째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뒷말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 밤에는 단식 투쟁 천막에서 모습을 볼 수 없는 거, 바로 이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집중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 따르면요, 이 대표는 현재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이 단식 투쟁 천막에서 자리를 지키고 밤 10시 이후에는 국회 본청 안에 있는 당 대표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대표가 밖에서 자면 당직자도 천막을 쳐야 되고 또 국회 경호관들도 밤샘 근무를 해야 한다면서 이 대표의 건강 문제 그리고 경호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관련해 민주당 측은요, 이 대표의 단식 현장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면서도 밤에는 이 중계를 중단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수고하셨습니다. 해가 뜹니다. 네. 자, 여러분, 내일 수고하셨어요. 우리 방송도 이제 그만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형태의 단식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제 낮에는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다가 밤에는 이제 국회 쪽, 여의도 국회의사당 쪽으로 가서 국회 본청 앞에서 잠을 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출퇴근 단식이다, 이런 게 과거에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으로부터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황 대표는요, 이재명 대표와 달리 잠을 잔 건 실외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쉬는 게 이제 흔한 그 단식의 방식은 아닌데요. 일예로 지난 2018년 이 드루킹 특검을 주장하면서 단식을 벌였던 김성태 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요, 그 24시간 내내 국회 본청 앞을 지켰고 당시 이제 단식 3일차에 그 괴한하게 턱을 가격당한 뒤에 병원에 긴급 이송되기도 했지만 결국 그 농성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또 앞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걸고 단식에 돌입을 했던 손학규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나 이정미 당시 정의당 대표 역시 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잠을 자면서 이 단식 농성을 벌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출퇴근 단식 비판을 받았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시 대표 역시 청와대 앞과 국회 본청 앞을 오갔지만 두 장소 모두 야외긴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이 국민의힘 그리고 여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대표의 그 보온병 그리고 식품 용기 속의 내용물, 그건 뭐냐, 이렇게 또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앞서 전해드린 대로 단식 도중에 이 보온병에 든 액체를 마시고 또 티스푼으로 식품 용기 안에 있는 내용물을 떠먹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민주당은 이 보온병에는 온수가 들어있고 또 식품 용기엔 소금이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일부 언론들은 실제 이 대표 앞에 놓인 식품 용기에는 와인 소금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고 또 그 옆에는 마늘 소금이라고 적힌 봉지도 놓여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온수하고 소금은 이제 탈수 막고요. 그러면서 이제 체력의 최소한으로 유지를 하면서 단식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이제 조치로 저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과 여권 지지자들은 이 대표가 물과 소금만 과연 섭취하고 있는 거냐, 그것보다 뭐 더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국민의힘하고 여권 지지자들의 의심일 뿐입니다. 이거 사실로 확인된 거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일부 여권 지지자들은요, 주말 사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이 대표의 보온병에 사골 국물 같은 게 들어있는 거 아니냐, 웰빙 단식하는 거냐 이렇게 의심을 했고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이 대표는 당뇨병이라서 제대로 단식을 하면 2, 3일도 못 버티는데 오염수 규탄 대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 대표 목소리가 우렁차다면서 이 정신력이 대단한 건지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보온병과 티스푼의 힘인지 모를 일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김기현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지 단식 쇼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단식한다고 하는데 실제 단식인지 단식 쇼인지도 의문이지만 밤낮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즐기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에서 야당의 수장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관심 받고 싶어하는 관종의 DNA만 엿보일 뿐입니다. 과거 상대방 인사에 대해 출퇴근 단식이라며 비판했던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출퇴근 단식을 적극 옹호하면서 자랑스러운 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역시 내로남불 정당의 지도부답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김기현 대표가 이 정청래 최고위원을 겨냥해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게 좀 눈길을 끌고 있거든요.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전에는 이 상대 정파의 출퇴근 단식 이걸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상 이재명 대표가 출퇴근 단식을 하니까 그건 또 옹호한다. 지금 이게 국민의힘의 주장인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정 최고위원은 지난 2019년이죠. 이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잠은 국회 본청 앞에서 자는 것을 이제 비판을 하면서 출퇴근 단식이다, 이런 출퇴근 단식은 처음 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잠을 그 국회 본청 안에 있는 당대표실, 그러니까 실내에서 청하고 있는데도 정 최고위원이 이 대표 단식에 대해서는 비판은 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주말에 이 대표의 단식 투쟁을 하루 동안 함께하는 1일 동조 단식에도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찬대, 서영교 최고위원 같이 이 당 지도부들도 동조 단식에 릴레이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서 박찬대, 서영기 쭉 이어서 이제 할 거고, 제가 1호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1호로 해야죠. 1등 했으니까. 그렇잖아. 수석이시니까. 네? 수석이니까. 아니, 하여튼 1호로 해서. 네, 이 대표의 단식 투쟁에 당 지도부뿐만이 아니고요. 당 원로들과 원외 인사들의 격려와 지지도 쏟아졌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이 대표의 단식 투쟁 천막을 응원 방문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이 대표한테 직접 격려 전화까지 걸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요,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하다. 이처럼 아주 정치색 강하고 강도 높은 수위의 대여 공세에 가까운 그런 표현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대표의 단식 투쟁 천막을 찾는 지지자들의 발길도 주말 내내 이어졌거든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적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공산당 얘기 나오는 것도 황당하게 하고. 대표님, 저희들도 금식하고 있어요. 저도 같이 그릴게요.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던데요. 같이 굶겠다고 하던데 같이 굶지 마세요.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단식 천막을 찾아와 주셨다. 어쩌면 일상에 치여서 바삐 지날 때보다 더 깊은 고견을 듣고 있다 이렇게 적었고요. 또 많은 분들의 말씀이 밥보다 더 든든해지는 기분이다라면서 이 당대표의 책무를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어쨌든 단식 카드를 써서 지지층 그리고 민주당을 이렇게 결집하는 그런 효과는 거두고 있는 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른바 이제 방탄 단식 이 불신을 해소해야 하는 숙제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벌써부터 이 단식 효과에 대한 이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거 이것도 이 대표가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주당이 이제 결집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안 표결에서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이 힘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렇다면 방탄을 위한 단식이었나 이런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단식의 명분이 부족하다, 뭐 스스로 단식을 멈춰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연일 쏟아지고 있으면서 이게 곧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이제 좀 고조되는 그런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관련해서 이 대표 단식을 두고 엇갈리고 있는 친명계 그리고 비명계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고행이랑 자기 희생으로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내 어떤 리더십이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저는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이 하나로 일치 단결해서 대응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좀 상당히 난감하고 또 착잡합니다. 과연 그 방법으로 그게 유효적절한가? 또 국민들의 어떤 그런 집중도를 좀 이끌어낼 수가 있는가라는 점에서는 좀 의문을 갖는 견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생각해서 또 민생을 생각해서 또 정기국회가 지금 정기국회 회기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공익과 대의 명분에 쫓아서 스스로 단식을 멈추는 것이 저는 좀 지혜롭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로 단식 5일째를 맞았습니다. 이 대표 개인은 뭐 본인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겉으로만 이제 제3자적인 관점에서 보기에는 건강도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요. 또 워낙 지금 대여 공세 특히 이제 장외 집회까지 참석할 정도로 이 건강은 아직은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표 측에서 보기에는 또 듣기에는 상당히 비정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하고 여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과연 제대로 단식하는 거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 보도가 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던데 이제 일부 언론 같은 경우는 결국 이재명표 단식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단식들과 다르게 이제 낮에는 그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을 하면서 단식을 하되 밤에는 지금 본청 안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잠을 취하고 있는 그런 식의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와는 정말 다르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단식 농성이냐 이런 비판 아닌 비판이 지금 여권 등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단식이라는 방법에 대해 비판할 수 있고요. 또 반대하는 뭐 일반 국민들께서 냉소적으로 뭐 조롱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당의 이제 지도부가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취지 언급을 하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좀 너무 비정하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찌 됐든 여야가 협력은 하지 않더라도 대화하고 뭐 정치를 같이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뭐 김성태 전 뭐 대표, 황교안 대표 단식이 있었습니다. 다 정치적 어떤 목적과 명분이 있었죠. 그때 여당, 야당, 민주당 측에서는 단식 6일째, 또 9일째 찾아가서 단식 중단을 촉구하고 또 대화할 것을 간청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좀 그런 모습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뭐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뭐라고 하셨습니까? 관종이라느니 방송 즐기고 있다느니 이렇게 되면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이 행위 자체도 이렇게 냉소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정치 전체가 이제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데요. 비판할 수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정치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고 국민들이 또 이 상황을 지켜볼 때 매우 더 실망하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정치권에서 관심과 또 우려를 했어야 되죠. 근데 왜 이렇게 못할까라는 걸 보쳐보면 일단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뚜렷한 목표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뭐 김영삼, 김대중,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김성태 전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뚜렷한 어떤 자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어떤 국민적인 또 지지를 받고 있었고
자, 그래서 이 원래 곡기를 끊는다는 거는 이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만큼 결기와 진정성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좀 뜬금없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오염 처리수 문제였다 그러면 이미 진작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다든지 지난번에 우원식 의원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내놓은 세 가지 어떤 이 이슈 자체가 과연 이게 단식을 할 만큼 절박한 문제인가? 나는 데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의심 가는 게 뭐냐면 결국은 본인의 지금 오는 4일, 오늘이죠. 검찰 출두를 앞두고 또 15일부터 진행되는 대장동 재판을 앞두고 또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어떤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이 단식을 하는 게 아니냐. 실제로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금 검찰에서는 조사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죠. 재판도 지금 벌써 대장동 재판은요. 준비기일만 6차례 했어요. 근데 이번 다음 주 재판이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자, 재판도 미뤄지죠.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텐데 그러면 자기 당 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하는데 그걸 가결시킬 의원들이 있을까요? 그럼 부결되면 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안 그런데 의원들이 그래서 그랬다.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여당에서도 이런 조롱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지난 대선 당시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던 그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개입 의혹, 이걸 제기한 김만배 씨의 인터뷰였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거짓이었고요. 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1억 6천만 원이 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정황, 이걸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검찰은 사실상 가짜 뉴스를 통한 대선 개입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가 대선 3일 전에 이제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좀 파장을 그렇죠. 불러일으켰던 보도였는데 이거였죠.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대출 브로커를 만났고 커피를 타주면서 수사를 무마했다. 라는 김만배 씨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인터뷰가 가짜 뉴스였다는 그런 진술과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 1일이죠. 이 검찰이요 신학님 전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을 했고 이 현재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혐의는 이겁니다. 신 전 위원장이 대선 사흘 전에 당시 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이 김 씨의 인터뷰 내용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짜 뉴스인 내용을 본인이 전문위원으로 있는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하게 한 혐의 그리고 그 대가로 김만배 씨에게 약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돌아보면요. 아까 들으신 대로 작년 3월 6일 대통령 선거 날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 이 김만배 씨의 인터뷰가 뉴스타파의 보도로 공개가 됐었는데요. 파장이 상당했었습니다.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 후보를 향해 있던 이 대장동 의혹의 방향이 윤석열 후보에게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녹취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해더니 나한테 내감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래.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고 그냥 야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랬다.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 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더래.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시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요, 윤석열 검사가 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문제, 불법 대출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봐준 거, 거기서 대장동 비리에 싹이 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윤석열 후보를 그래서 대장동의 몸통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딱 맞는 이 김만배 씨의 인터뷰가 나온 거고요. 이 같은 김만배 씨 가짜뉴스 기획, 검찰이 이제 이거를 가짜뉴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가짜뉴스 기획이 나름 아주 치밀한 준비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 대출 브로커한테는 입단속을 시키고 또 남욱 변호사한테는 관련 진술을 유도했다. 이런 게 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2021년 9월에 신학림 전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할 때쯤에 김만배 씨는 대출 브로커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윤석열 검사가 당신한테 커피를 타줬다고 인터뷰에서 말할 테니까 양해해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김 씨가 이 브로커한테 내가 대장동 사건을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거니까
너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김 씨는 2021년 9월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던 남욱 씨한테도 연락을 해서 그때 조 씨에게 커피를 타준 게 윤석열 맞지? 라고 물었고요. 남 씨는 그렇게 말했던 것 같다라고 답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김 씨가 귀국을 앞둔 남 씨를 상대로 윤석열 커피라는 진술을 유도하려 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남 씨는 실제 귀국한 뒤 2021년 11월 19일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검사가 조 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말을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 라고 진술을 했지만 이후에 조 씨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라 착각을 한 거다라고 진술을 바꾼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녹취록의 공개 시점이 아주 참 묘하다 이런 지적은요. 그 보도 당시에도 사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는요. 2021년 9월에 했는데 이 녹취를 공개한 게 6개월이 지난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지금 그 인터뷰가 이루어진 뒤에 6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이게 보도가 된 점 그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선 직전에 특정 후보에 대한 그 허위 주장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 개입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당시 윤 대통령의 상대 후보가 이 김 씨와 대장동 개발 비리 공모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심을 사고 있는데요. 이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검찰 관계자는 뉴스타파 보도 시점은 대선 사흘 전이라면서 대선 개입이 의심된다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네, 신앙림 김만배 두 사람이 인터뷰를 한 시점부터요. 인터뷰가 공개되기까지 그 당시의 상황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이 김만배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 건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김 씨에 대한 보도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21년 9월 15일 성남 판교의 한 커피숍에서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이요. 김 씨가 인터뷰를 한 그 다음 달 10월 달부터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는데요. 2021년 10월 16일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요.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 검사로서 대장동 대출건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 후보다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고요. 지난해 2월에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직접 조우영 씨한테 커피는 왜 타줬냐 이렇게 직접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당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습니까?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몸통이면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근데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공교롭게도요, 이 김만배 씨가 이런 인터뷰를 한 다음에 이 대표 측에서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다 이런 주장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3일 전에 이 녹취가 공개가 되기도 하면서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가 됐던 겁니다. 2022년 3월 이 김 씨의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은 공세 수위를 최고 수위로 올렸었고요. 김 씨의 녹취 파일이 공개된 날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SNS에 이 뉴스타파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뭐 널리 알려달라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 가짜 뉴스는 2021년 9월 이후 시작된 이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서 이 두세 달 만에 허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윤석열 검사가 이 타준 커피를 마셨다라는 당사자인 브로커가 2021년 11월 나는 윤석열 검사가 아닌 박모 검사를 만났다 라면서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를 부인을 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시 문재인 검찰이 브로커 조사 등을 통해서 이게 허위임을 확인했으면서도 이걸 방치해서 이 가짜 뉴스를 묵인 조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오늘 여당에서 나온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주범이 언론인을 끌어들여 거짓 인터뷰를 한 후 선거일 직전에 이를 터뜨리게 해 윤석열 후보에게 결정타를 가하고 이재명 후보를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검찰은 그들의 부패 커넥션에 대해 더 자세히 수사하고 그들 뒤에 별도의 배후가 있었는지, 문재인 정부 검찰이 왜 가짜뉴스에 침묵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학림 전 위원장 그리고 그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 측은요, 이런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신학림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검찰이 그 인터뷰 보도에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1억 6천만 원, 이건 내 책 3권을 판매한 값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 내용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보도해달라는 이 김만배 씨의 청탁과 함께 약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지만 이 신 전 위원장은 이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공모한 바가 없고 또 금전 거래도 정상적이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정상적인 금전 거래라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책 3권을 1억 6천만 원에, 그러니까 한 권에 5천만 원 정도에 팔았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신 전 위원장이 팔았다는 책 3권은요, 제목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 지도입니다. 이제 이게 3권의 한 세트고 2020년에 출간이 되긴 했는데, 저도 좀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현재 그 시중 서점에서는 팔고 있는 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신 전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책을 김만배가 그러면 형 제가 그걸 살게. 그 책이 비싸다. 책값이 굉장히 비싸다. 얼마냐? 1억 넘는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하겠다. 책을 넘겨줄 때 계약금 3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책은 제가 이 책의 가치를 그 이하로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제가 그는 정가로 생각하는 가격이 1억 5천입니다. 책 3권에 1억 5천만 원. 이게 가격이 참 상식적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김만배 씨가 그걸 또 그 돈을 주고서 흔쾌히 샀다. 이것도 과연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 일인지 정말 생각해 볼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책 3권에 1억 5천만 원인데 김 씨가 실제로 건넨 돈은요, 1억 6,5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서에 붙지 않은 10%의 그 부가세까지 붙여서 받았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비교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지난 2월에 1926년 출간된 한용운 시집 님의 침묵, 이 초판본이 그 국내 현대문학 서적 그 경매에서 역대 최고가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1억 5,100만 원에 낙찰했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비상식적인 가격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학림 전 위원장은 인터뷰 보도 시점에 대해서도요, 뉴스타파가 정한 것이지 나는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수개월이 지난 뒤 그 자료를 뉴스타파에 넘긴 그 계기가 지난해 2월쯤 진행됐던 이 대선 후보 TV 토론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전에는 보도할 뜻이 없었는데 윤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이 수사 무마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서 내가 제보했다, 이런 주장이고요. 뉴스타파 측은 입장문을 통해서 당시 기사는 녹취 내용을 사실로 볼 근거가 갖춰진 상태에서 나갔다. 신 전 위원장이 자신의 저작물을 김 씨한테 판매했다는 사실은 당시 뉴스타파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이 김만배 씨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요, 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네,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요, 김 씨가 오는 7일 그 구속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지난 1일 이 횡령 횡의와 관련한 그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으로 구속영장을 그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김 씨의 횡령 혐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를 통해 화천대유에서 그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을 빌려서 이 중 100억 원 상당을 대장동 사업 분양 대행을 맡은 이모 씨에게 건넸다는 건데, 검찰은 사실 앞서서 이 혐의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지만은 김 씨의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별도로 발부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은 이 김 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해서 그 허위 인터뷰 이 대가로 신학림 전 위원장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또 김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해당 혐의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바로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인데, 여기에서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 사람의 구속영장은 또 기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일 법원이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결과 피의자가 위증 및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의 조작을 인정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된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이 한마디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또 자백했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거였었죠. 이 전 원장이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을 만나서 업무 협의를 했다라면서 이 증거로 김 전 부원장과의 약속 일정이 기재된 이 본인의 옛 휴대전화 달력 화면 그 캡처 사진을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5월 3일이란 날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만나서 1억 원을 받았다고 검찰이 지목한 날인데 그날 이 김 전 부원장이 다른 장소에 있었다. 이걸 이제 알리는 알리바이를 이제 된 셈이 된 거였죠, 당시에는. 하지만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이 김용 전 원장과의 약속을 기재해 놨다는 그 옛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서 재판부에 제출을 하지 않자 그에 대한 위증 혐의 수사를 착수를 했고 또 혐의를 이제 인정하는 그 자백을 받아낸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지난 1일 이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한 이 전 원장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재판 위증 누가 지시한 겁니까? 위증 대가도 있었습니까? 캘린더 증거 조작한 대가 없었다는 건가요? 증거 조작하신 이유 뭔가요? 지난해 대선 전국을 뒤흔들었던 이 김만배 씨의 인터뷰 내용이 이제 가짜다, 가짜 뉴스로 드러났다. 이게 지금 검찰의 시각입니다. 녹취가 공개된 시점 대선의 사흘 전이었죠. 그다음에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이 녹취 공개 이전에 검사 시절에 윤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 이런 그 브로커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지면서 뭔가 어떤 세력에 의해서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김대엽 녹취 파일, 이거 자체가 대선 판도를 굉장히 흔들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처벌을 심하게 해야 될 게 바로 이 직접적인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이런 행태거든요. 가짜뉴스가. 더군다나 대선이 임박해서 상대방이 반박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저렇게 하게 돼버리면 대선 판도에 영향이 있고 일단 승패가 나눠져 버리면 사실 이 문제는 따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AI가 뭐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경고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을 보면요. 이미 지난 이 대선 한참 전부터 이미 녹취록을 해놔놓고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흘렸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대선 3일 전에 바로 이런 녹취록을 이제 공개를 했고 그게 마지막 TV 토론에서 핵심적 이슈가 됐고 또 이거를 일부 언론들은 여러 개의 기사로 해서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검색한 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것이 모두가 다 이제 조작됐다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그러면 김만배 씨가 혼자서 했을 것인가라는 데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면 이 김만배 씨의 과연 그렇다면 누가 이 문제를 왜냐 이 당시에 조작을 하게 된 게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해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게 이제 검찰에 제출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대응책으로 바로 이 녹취록을 만든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대장동의 핵심이 결국 이재명 대표 측이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녹취록을 통해서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반대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거는 윤석열 게이트다라는 식으로 지금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만배 씨가 그런 의도로 만들었을 거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추측하시는 거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과연 그럼 이거 김만배 씨 혼자 했겠는가라는 데 대한 수사가 아마 진행돼야 될 겁니다. 네. 글쎄요, 이 어디까지가 허위로 판명이 됐다고 검찰이 밝히고 있는지는 구체적 수사 내용을 확인해봐야 돼 알겠습니다만 이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당시 주인 검사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하고 조우영 이 수사에서 수사 외압에 의해서 사건이 무마됐느냐가 일단 본질입니다. 거기에서 커피를 타줬느냐 안 타줬느냐가 어떤 그 정황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 그게 허위라는 어떤 진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이 사건에서 조우영은 중앙지검에서는 사건이 묻혔고 4년 후에 같은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유죄 실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쨌든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것은 맞기 때문에 최초의 대장동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대장동 사업이 2013-14년 현실화되는 데 있어서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끌어왔던 그 돈, 소위 말하는 종잣돈이 문제였고 그 과정에서 조우영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사건에 있어 본질이고 출발이 돼야 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 인터뷰 시점에서는 이 목표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유동규라든가 성남시 전반의 수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 기획이 돼서 인터뷰를 기획하고 허위사실로 인터뷰를 만들었다. 대선 3일 전에 공개했다. 이것이 어떤 거대한 기획에 이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고요. 물론 검찰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증거나 어느 정도의 진술이 확보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 어떤 진술이나 이 부분에 있어 조작이나 뭐 증거 조작 뭐 이런 부분이 계속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인데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다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념 문제를 적극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이 국회 쪽에서 친북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 친북 단체인 조총련 주최 일본 행사에 참석을 해서 지금 파장이 큽니다. 네, 논란이 된 행사는요. 일본 관동 대지진 100주년을 맞아서 도쿄에서 열린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대표적인 친북 단체죠. 조총련이 주최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한테 2020년에 최고 등급인 노령영웅 칭호, 또 1급 훈장을 받은 허정만 의장을 비롯해서 조총련 지도부가 대거 참석을 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에는 우리 정부가 후원하고 또 한국계 동포단체가 주최한 다른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참석하지 않고 친북단체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만 모습을 보여서 논란이 커진 겁니다. 윤 의원이 참석한 추모식에서 한 조총련 인사는요,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위안부 할머니를 지원하는 그 목표로 하는 그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도 함께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단 어제 입국한 윤 의원은요, 이 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희생자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만 언급을 했습니다. 윤 의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목소리를 담아서 일본에 지금 다녀와서 추도 행사에 제 마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가서 그 의전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제가 다 직접 다녔습니다. 첫날 빼고. 수고하셨습니다. 북한 투학살 문제 관심 좀 가져주셔요. 이번 논란에서는요, 몇 가지 짚어봐야 할 쟁점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윤미향 의원이 과연 대표적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하는 행사, 이거를 알고 가느냐, 바로 이전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네, 이 채널A 보도에 따르면요, 윤 의원 측은 지난 1일에 이 행사 참석 취재를 묻는 질문에 한국단체 주도 행사로 알고 봤고 이 피해자 추모를 위해 참석을 한 것일 뿐 총련과 관련돼 참석한 건 아니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하지만 하루 뒤 올린 윤미향 의원의 SNS 글을 보시면 한국의 백주계 사업추진위원회로부터 일본에서 일본 시민들과 동포들이 추진하는 이 추도 행사에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 추도 실행위원회가 행사를 주최했고 총련 역시 이 실행위원회 참가단체 하나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 하루 만에 해명의 뉘앙스가 좀 달라졌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기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행사가 같은 날 두 군데에서 열렸는데 물론 시간도 또 달랐다고 합니다. 두 군데를 동시에 가는 것도 사실은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마음만 먹었으면. 그런데 왜 조총련계가 하는 저 행사에는 가고 이 한국계인 민단 행사에는 가지 않았는지 이것도 궁금한 겁니다. 맞습니다. 윤 의원은 한국계 동포단체인 민단이 주최한 행사에는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초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윤 의원은 올해 3월 1일에 민단이 도쿄에서 주최했던 이 3.1절 기념식에는 초청이 없었는데도 안민석 의원과 같이 참석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민단 관계자는요, 여야 누구도 국회의원 개인을 초청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오겠다고 하면 누구든지 환영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민단의 이 이수원 단장은요,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한국을 지지하는 제일동포 구심체인 민단에 오는 게 도리인데 이치에 벗어나는 행동이라면서 윤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도 이거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 나왔죠? 네, 외교부는 윤 의원의 이런 행사 참석과 관련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도발해오는 시점에 이 조총련 관련 행사에 참석한 건 적절치 않다라고 밝혔거든요.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총련은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입니다.
또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또 북한의 주일 대표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향 의원이 이런 친북단체인 조총련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거, 이건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할 경우에 사전에 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총련은 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이 북한 주민으로 간주되는 국외 단체에 해당을 합니다. 그 말은 즉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걸 이제 위반을 하면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윤 의원은 통일부에 이 사전 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사후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작년에도 같은 행사가 열렸었는데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이종걸 전 의원은요, 당시 이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통일부에 이 총련 인사들과 접촉한다는 그런 내용의 승인 신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오늘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 의원이 현행법을 위반을 했다,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현행법을 위반한 거 맞습니까? 네, 현행법을 위반을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윤미향 의원께서는 조총련 행사 참석 관련해서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체계 확립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절차를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윤미향 의원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색깔론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계십니다마는 법에는 색깔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행사 참여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현행법 위반 논란까지 더해진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요, 윤 의원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주일 한국 대사관의 지원을 받았다, 또 이런 얘기까지 들렸습니다. 결국 이거 비판 자초하는 그런 문제죠. 맞습니다. 윤 의원은 일본에 가기 전에 미리 국회 사무처 공문을 통해서 외교부에 지원을 요청했고, 주일 한국 대사관이 윤 의원이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할 때 차량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 공문에는요, 이 조총련 관련 행사라는 그런 내용이 없답니다. 외교부도 윤 의원이 어떤 행사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입국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이제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또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저렇게 외교부에 공문까지 보낸 것을 두고서 그렇다면 혹시 윤미향 의원이 이번 일본 방문을 공적으로 출장으로 처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적 출장이면 우리 예산, 그러니까 국민 세금이 지원됐을 텐데 혹시 세금으로 갔다 온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었죠. 이 국회의원의 공적 업무 관련 해외 출장은요, 국회 사무처에 일정과 목적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한 뒤에 좀 정해진 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참석한 비용이 국회 사무처 예산, 즉 국민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 의원에 대한 의전 협조 공문이 이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서 국회 사무처가 진행한 해외 출장 심사를 거쳐서 이 세금이 쓰인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온 건데요.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 주일 한국 대사관에서 공항에 나와 좀 숙소까지 데려다 줬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항공과 숙소를 자신이 예약했고 그 외 일정도 자신이 직접 진행을 했다고 밝혔고요. 오늘 예결위에 출석한 국회 사무처장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고 윤 의원이 자비로 다녀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친북 세력이자 반국가 세력이라고 할 조총련 행사에 의원 외교단도 아닌 국회의원 1명 참석을 위해 국민 혈세를 써서 다녀왔습니다. 국회 사무총장님, 윤미향 의원의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아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예산을 지원하셨습니까? 자비로 다녀오셨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공문으로 촬영과 의전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 사무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국회의 공식 사업이 아니고 자비로 국회의원 외교 활동을 수행하시는 경우에는 의원 외교 활동으로 폭넓게 봐서 그 절차에 따라 진행됐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윤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일본을 방문했다고 해도 이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의전을 요구했다면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갑질로 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요. 무임은 무소속일 뿐 철저히 민주당과 공생하는 윤 의원이 반국가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을 했다면서 제명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가람 최고위원도 임수경 무단 방북 시즌2라고 일침을 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윤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니까 SNS에 일본 시민과 동포들 제안으로 힘을 더하고자 참석을 한 것이라면서 색깔론으로 갈라치지 말라 이렇게 반박한 바 있었습니다. 여당 최고위에서 나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반국가 단체에 동조한 윤미향 의원은 국회의원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조차 없습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간부에나 더 적합한 인물일 것 같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제1야당입니다. 침묵은 암묵적 동의입니다. 민주당이 윤미향 의원의 반국가 행태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의원 제명 등 단언 조치에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미향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의원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은 오늘 윤리위에 제소해서 제명을 추진할 것입니다. 윤미향 의원의 친정격인 민주당 비교적 조용한 모습이죠. 맞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또 홍범도 장군 얘기만 하고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논란을 두고 이 윤 의원이 무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인 입장 낼 게 없다 이런 분위기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윤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앉힌 게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제명으로 결자 해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윤리특위에서 제소를 두고 또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반국가 행위 이거를 언급을 했는데 이게 바로 윤미향 의원을 의식한 것이다 이런 또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채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고요. 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 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을 겨냥한 거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의 재차 단호한 대응을 지시한 만큼 윤 의원의 현행법 위반 논란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도 빨라질 거다라는 관측입니다. 자, 윤미향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일단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관동 대지진에 대해서 지금 일본 정부의 입장에 이런 걸 볼 때 우리 측이 외교적으로 일본의 어떤 관심과 책임 있는 어떤 자세 이런 걸 요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필요는 있습니다만 민단에서 행사가 있는데 굳이 조총련이 참여단체로 가 있는 데서 갔다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념적인 덧칠을 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윤미향 의원이랑 야당 의원들 3월 1일에 있었던 3.1절 기념식에 그 민단 행사에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적 편향 행동을 계속하고 뭐 조총련과 어떤 연계가 계속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일회성 이 행사를 가지고 이념으로 이것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윤미향 의원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외교적 활동을 할 때는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조총련이 어떤 단체인지 아마 많은 국민들 아실 겁니다. 특히 일본이 이제 국교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의 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조총련, 특히 더군다나 우리 있는 동포들을 북한으로 보내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게 조총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친북단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행사에 버젓이 가서 민단 행사도 벌어지는 데 갔다라고 그러면 과연 그러면 누구 초청을 받았을까? 왜 하필 거기에 갔을까? 라는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 분야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분노한 선생님들 소식인데요. 전국 교사들이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이 49제인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서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추모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국 교사들은요, 오전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앞에서 개별 추모를 한 뒤에 오후 4시 반에 국회 앞에서 집결을 해 6시까지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또 같은 시간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도 추모 집회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앞서 이 서초구 교사에 이어서 최근 서울 양천구와 전북 군산의 교사까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어제는 또 경기도 용인에서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교사의 경우에는 수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이 학부모 요청에 따른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이 교사들의 추모 열기가 고조된 상황입니다. 이 관련해서 오늘 집회를 앞둔 교사 측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서초 교사가 생을 마감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양천구에서 한 선생님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네. 어제는 경기도 교사 한 분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이 아직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반 시민들과 정부, 국회에게 제발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교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을 여러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일부 교사들의 이제 단체 연가 이것 때문에 교육 현장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걱정도 나온 건 또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 전국 초등학교 30여 곳이 오늘 재량 휴업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재량 휴업을 하지 않는 학교라도 일부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연가나 병가를 써서 집회에 참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파업에 참여하는 교사들 규모가 집계가 되고 있지 않아서 교육당국은 평일인 오늘 수업 공백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교사들의 연가, 병가로 인해서 수업 공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학부모들로부터 교회 체험학습 신청을 받은 일부 학교도 있었지만요. 결원 규모를 미리 파악하지 못해서 오늘 아침에야 단축 수업 공지를 한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교사들 향해서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달라 이러면서 집단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대한 열망, 교권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당국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주십시오. 교육부가 이제 연가 병가 낸 파업 참여 교사들에서 징계를 예고하긴 했지만요. 어쨌든 이게 이제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교육부도 이 교권 강화 여기에는 공감하는 분위기 때문에 징계가 이제 실제 이루어질지 이건 지켜봐야 되겠고요. 교사들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오늘자 신문에서 눈길을 끈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아주 교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상당히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 2일 주말 사이에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20만 명의 교사들이 서초구 교사 추모 집회 이걸 열었는데 사실 그 서초구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에 7주째 이어진 주말 집회 중에서 이제 이번 거가 가장 큰 규모였는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돼서 집회의 교과서를 보여줬다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이제 시위 현장마다 등장하는 정치인이나 쓰레기 폭력 등의 민폐도 없었고 또 불법 행위로 입건된 사람도 없는 이른바 칼각 질서 집회였다고 하는데 경찰은 기동대 10개 중 4곳 약 800명을 배치해서 만일 사태에 대비를 하긴 했지만 이 현장을 지키는 경찰과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이 오히려 이 얼음물을 나눠 마시고 또 감사 인사를 전하는 그런 좀 진풍경이 펼쳐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지난 주말 현장 모습도 보시겠습니다. 교사들이 무너지면 공개부도 무너져라.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끝나지 않는다. 저와 많은 이들이 지금 당신의 죽음으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이 아닙니다. 공정하지도 자유롭지도 평등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동료를 잃을 수 없다는 말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요. 지난 주말에 현장 교사들이 외친 이 목소리를 깊이 새겨서 교권 확립과 또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꼬부기가 왜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얼마 전 국회에서 찍힌 이 한동훈 장관의 사진 한 장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가 이 한 장관 다이어리에 붙어있던 저 스티커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달 국회 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한 장관의 개인 다이어리에 스티커 하나가 붙어 있는 것을 한 네티즌이 캡처해서 올렸는데 이 스티커가요, 어린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유명 만화 캐릭터인 꼬부기라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요, 이 꼬부기 스티커를 붙인 게 뭐 귀엽다라는 반응부터 도대체 왜 장관이 꼬부기 스티커를 붙였을까라는 궁금증까지 정말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 밝혀졌습니까? 네, 법무부에 따르면요, 이 스티커는 한 초등학생이 장관한테 선물한 거였다고 합니다. 지난 8월 초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학생이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장관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면서 직접 적은 손편지를 한 장관한테 보냈는데요. 이때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 꼬부기 스티커를 함께 보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난 뒤 이 한 장관이 본인 다이어리에 이 스티커를 붙인 거라고 합니다. 특히 이 꼬부기 스티커는요, 다른 만화 캐릭터에 비해서 시중에 잘 나오지 않는 이른바 희귀템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매우 귀하고 또 아끼는 걸 한 장관한테 선물로 내놓은 셈인데요. 한 장관은 답례로 평소 좋아하는 모비딕 책을 자비로 구입해서 보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한 장관은 책 속지에 자필로 스티커 잘 받았다, 잘 간직하겠다, 어린 시절 좋은 책, 좋은 음악, 좋은 영화 많이 보시라라는 내용을 적어 보냈다고 합니다. 한 장관한테 이런 편지들이 또 종종 온다고 하죠. 네, 지난 7월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좋은 책을 추천해달라는 한 고등학생의 손편지를 받았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지난 3월 그 유럽 출장길에 들고 갔던 책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역시 자비로 사서 그 손편지와 함께 보내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킹크랩 순삭입니다. 유명 먹방 크리에이터죠. 이쯔양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이 수산물 소비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 구독자 867만 명을 보유한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이 연달아 수산물 먹방을 선보이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주 야무지게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우와. 와, 진짜 크다. 다리가 이만해. 다리가 미쳤다, 미쳤어. 대박이에요. 제가 브라운 킹크랩을 처음 먹어봐가지고 약간 걱정했는데 맛있네.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진짜 입안에 가득 차요, 가득. 이렇게 하나가 많이 나오는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쯔양은 각각 4.6, 3.1kg 무게의 킹크랩 2마리와 500g가량의 가리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본 킹크랩 중에서 제일 크다면서 이 킹크랩 2마리를 단숨에 해치웠는데요. 또 이 가리비 먹방을 선보이고 라면 2개까지 끓여 먹으면서 시청자들의 식욕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킹크랩 가격도 참 어마무시할 텐데 상당히 어쩐지 돈을 많이 드는, 많이 버는 그런 유튜버인 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먹방 영상이 눈길을 끈 이유 또 따로 있었다고 하죠. 네, 지난달에 이쯔양이 새우장과 또 연어장을 먹는 영상을 올리고 난 뒤에 악플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만에 또 올라온 수산물 먹방이었기 때문인데요. 새우장 먹방은 평소와 다름없는 먹방이었지만 시국이 시국인데 개념을 챙겨라, 오염수에 절여진 수산물 먹방하지 말라, 이런 악플들이 달렸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악플 공세에도 쯔양은 꿋꿋하게 이 해산물 먹방을 계속 이어가서 주목을 받은 건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응원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이 수산물 소비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해산물 먹방 영상을 잇따라 올리는 건 어민과 수산업자를 살리는 애국 먹방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